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8,000포인트를 넘기면서 코스피 신고가가 나왔었죠. 나온 후에 바로 강하게 5일선을 이탈하는 장대목이 나왔다. 거의 마이너스 764%까지도 밀렸었는데 굉장히 강한 하방 흐름이죠. 그리고 월요일 날 때도 역시 추가적으로 장 초반에 밀리면서 4.68%까지 밀리면서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었는데요. 솔직히 밑꼬리 그 이후에 또 밑꼬리를 강에 달면서 회복하는 흐름이었지만 사실 월요일 장도 그닥이었습니다. 금요일 장이어서 월요일 장세도 크게 재미를 볼 수 있는 장세는 아니었다. 그럴만한 게 한국 증시 역사상 수많은 업종들 중에서 이 8,000포인트를 기인하는 섹터가 두 섹터밖에 없었어요. 자동차하고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들. 그래서 얘네들이 동시에 메인 엔진이 되어서 코스피를 8,000선까지 이렇게 끌어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 8,000선까지 끌어올린 게 주식 역사상 이번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국 증시 역사상 이 두 섹터만 이렇게 딸랑 두 섹터로 끌어올린 거는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솔직히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주들이 없으신 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서는 코스피 8,000 돌파라고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는데 내 계좌는 아무 반응 없고 조금 맥 빠지셨죠. 저도 그 마음 솔직히 이해합니다. 어려웠어요. 장세 자체가 정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주구장창 같이 몇몇 이제 대기업들 빼고는 그 외의 섹터들은 뭐 완전 뭐 밋밋했거든요. 시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막 UR이 왔다 갔다 되고 변동성도 큰 것도 아니야. 그냥 소폭 상승입니다. 상승 나와도 지루하게 좀 상승 흐름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지루하셨을 거라고 봐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없으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실제로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이런 개인 비중도 실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다고 해요. 말로는 뭐 부자가 됐다는데 그 수수일 뿐이지 개인들이 솔직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살 리는 없습니다. 많이 제가 봤을 때 주식의 주자를 모르신 분들은 뭐 묻지마로 그냥 진입할 수 있지만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무서운 구간이라는 걸 알거든요. 어느 순간 이게 고점이 돼서 밀리는 구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늘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여태 대기업이 저렇게 막 시총이 1,000조 원 단위 되는 종목들이 저렇게 간 적도 역사상 없었고요. 그래서 쉽게 넣을 수는 없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이렇게 맥 빠지실 필요 없고 이번에 또 매수 기회 주면 자신 있게 좋은 종목들 많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좀 매매 임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금요일 장 얘기부터 뭐 해보자면 장중에 코스피가 7,142.72%까지 밀렸었죠. 포인트까지 이렇게 밀렸다가 호흡 이렇게 밀려서 사이드까지 발동했다가 사실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연중 최고치인 4.63%까지 치솟으면서 외국인들이 2조 5천억을 이유 없이 던졌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란 유가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려서 그로 인해서 좋은 실적을 낸 개별 기업들이 악재가 터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밀린 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뭐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밑꼬리 형태로 양봉 흐름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차트 볼 것도 없어요. 그동안 상승이 많이 나왔잖아요.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지수들이 큰 상승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조정 흐름이 시작된 것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차트로 봤을 때도 사실 이 부분에서 만약에 진입을 했다, 신규 매수 진입을 했다, 밀렸을 때 물론 이익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음봉일 때. 왜냐면 밑골이 닿으면 웬만한 종목도 반등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맥점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뭐 금일 또 이런 흐름 이후에는 반등이 거의 뭐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강하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손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오히려 수익 뭐 이익보다는 손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진입을 하시면 제 경험상. 그래서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금일 만약에 음봉 모양으로 만약에 시작을 했다. 차라리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조금 더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진입이 가능했을 텐데 이게 장대 음봉이었다가 이제 기간하고 개인하고 기간의 매수세면서 긴미꼬리를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도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사실 이젠 그 장대음봉이 달렸을 때, 이 장대음봉이 마무리되었을 때부터 반등 흐름이 확실히 약하고요. 확실히 약해요. 그렇다고
지속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기에도 좀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강하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흐름은 초에 이 저점 있잖아요. 긴미꾸리 저점 이탈을 한 번 더 합니다. 이 했을 때 잡는 게 유리한 거예요.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잡는 게 아니에요. 저점 이탈을 했을 때 진입하시면 손해볼 가능성이 그만큼 작아집니다. 손해보다는 이익 볼 확률이 커요. 만약에 이탈했을 때 추가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체로 한 번 더 그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목이 손해볼 확률이 그만큼 적거든요. 리스크가. 그래서 항시 제가 뭐 강조 드리는 거지만 매수를 하실 때 이번 주까지는 일단 지켜보세요. 이번 주에 지켜보시는데 언제까지 지켜보냐? 이 전저점 이탈 되나 안 되나 이번 주에는 만약에 전저점 이탈이 되는 순간부터는 뭐다?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구간이다. 이 정도만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때 맥점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뭐다? 이 저점 깨트릴 때 깨지기 전까지는 감망하셔라. 욕심 괜히 부리지 마시고 왜냐면 돈이 있으면 주식을 사고 싶거든. 조금이라도 조정이 나오면 이게 사람 심리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전일 장대봉 마무리했으면 저는 무조건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장대봉이면 하루 이틀 정도는 강하게 정말 장대봉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거든요. 강하게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긴미꾸리 나오면 말이 틀려지죠. 이미 이 음봉만 만들어서 긴미꾸리 나왔다는 거는 일정 수준 수익을 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밀린 기척이 보이면 밑에서 산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강하게 밀리는 성향이 크거든요. 왜냐면 지금 심리가 좋은 구간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는 지금 매우 좋은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지금 하지 마셔라. 하지 마시고 감망하셔라. 그래서 일단은 뭐 금일은 임시적으로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커요. 원래 영상 안 올리려고 했어요. 굳이 뭐 신규 추천주도 올릴 것도 아니고 뭐 기준 종목도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올리는 목적도 아니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단지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올바른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올려드린 측면이 크니까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제가 추천드린 이제 HM 만두하고 한라캐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M 만두는 뭐 장중에 8%까지 갔지만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8,000포인트 넘긴 이후에 그냥 7%까지 그냥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종목들 내용이 좋고 아직 시세가 다 나온 종목도 아니에요. 이 종목은 제가 코스피 지수랑 비교했잖아요. 이럴 때 1월 달 때 신고가 나온 뒤에 쭉 밀린 거잖아. 근데 코스피는 그때보다 압도적인 상황으로 이제 1월에 비해서 만약에 급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1월 달에 비해서 어떻다? 1월 달 최고점에 비해서도 한참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교해보면 5,200이니까 거의 뭐 2,300포인트 여전히 2,300포인트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 근데 HM만드는 뭐다? 아직 정고점 돌파도 안 됐어요. 코스피 200 내에 있는 종목이 단순 비교를 하자면. 그리고 현대차 1차 협력 기업이고 로봇 관련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 치고도 시세가 나온 측면이 없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는 나왔죠. 근데 1차적으로도 이 종목은 크게 나왔다고 보기에도 애매해요. 다른 종목 10배씩 나오는데 이 종목은 저점대에 2배밖에 안 나왔어. 그리고 또 눌림자리 또 잡힌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조정 나왔을 때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다. 제가 L전자도 그랬죠. L전자도 로봇 관련주인데 왜 사람들이 로봇 관련주 인정 안 하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아니야 달라? 금일 뭐 전일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하게 튀었죠. 물론 밀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종목이 이게 안 간다고 해서 나쁜 종목이 아니야. 이렇게 안 갔을 때 매수 놓고 기다리시면 머지않아서 바로 또 갑니다. 저는 이 종목 신고가 나온다고 봐요. 조만간.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어쩌보면 검사 장비로 하지만 뭐 지수에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죠. 이 종목도 저는 뭐 바로 갈 줄 알았습니다. 바로 아니면 음봉지원 나온 다음에 바로 장대 한번은 단 다음에 갈 줄 알았거든. 근데 아무래도 지수가 흔들림이 심하다 보니 이게 개별 종목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개별 종목이 악재가 있어서 밀린 게 아니란 말이야. 개별 종목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26년도는 흑자 전환이 예상돼 있고 실적도 그렇고 차트 베이스도 굉장히 착해요. 매도 자국 나간 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시장 흐름이 이렇게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 개별 종목보다는 시장 흐름이 중요한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갈 종목도 이렇게 가야 될 종목도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못 간 것 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셔야 되냐, 만약에 나는 이거 신규 매수해도 되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매수를 하실 때 뭐다? 지수가 이 저점을 이탈했을 때부터가 매수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닛 테스트든 HM 만두든 그냥 이 저점 깨질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물론 그 전에 뭐 반등 나오면 어쩔 수 없죠. 1점에서 한 것만큼 수익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그냥 말 그대로 이 상태 된 다음에 바로 또 신고가 나오는 형태면 거기에 따라서 또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수익 취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요. 일단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이 문제가 있어서 밀린 게 아니라 시장의 영향을 해서 밀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알아서 회복해주는 흐름이니까요. 차분히 좀 홀딩하시면서 감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더 뭐 말던 데 밀린다. 그럼 제가 그때 또 이제 손절 의견도 말씀드리니까요. 이 점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